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4년 전 개발 위기에서 벗어났던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정부가 공수처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지 매입을 추진하던 과천시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요. 정부 땅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과천시. 시민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6번지만이라도 매입할 생각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과천 시민이 반발하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동 4번지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 독립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청사유지 4, 5, 6대지 중에서 지금 4대지가 최근에 이제 공수처가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10억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는 과천시 중앙동 4, 5, 6번지로 4, 5번지는 행정안전부가, 6번지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4번지가 개발된다면 붙어있는 5, 6번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의 승낙 없인 6번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 옆 6번지가 매우 중요한 부지인 만큼 매입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현재 6대지는 GTX-C와 과천 위례선역이 추가될 예정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3중 역세권에 위치하는 과천의 핵심 부지가 될 것이며 우리 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신 시장은 기획재정부가 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비해 국유재산 매입 기금을 착실히 모으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는 이러한 6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입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과천 청사 유휴지에 대한 매각 계획은 없는 상황이나 향후 국가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는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개 번지에 8만 9천 제곱미터 정도인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공수처 독립청사 신축으로 유휴지에 대한 개발 압박이 한층 더 가해지는 분위기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금정역은 군포시에서 GTX 등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통의 중심인데요. 이 금정역 개발 사업이 다시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은호 시장이 기존 통합 개발 방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개발 최종안을 발표하자 의회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선 사실상 금정역 개발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시가 금정역 남북부 역사 통합개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정역에 공중 보행 데크를 설치해 분단된 남북부 역사를 잇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포시는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기존에 추진했던 금정역 환승센터와 역사 개량 사업은 모두 사기극이었다는 발언과 함께 이날 발표한 최종안이 유관기관과의 협의 끝에 얻어낸 최선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금정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설득을 해서 결국 환승역을 만드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두고 군포시 의회는 최종안은 통합 개발이 아닌 단순 연결에 그쳤다며 군포시가 금정역 통합 역사 개발을 포기한 꼴이라 규탄했습니다. 또 전문가와 시민 참여단이 함께 만들어온 금정역 통합 역사 개발안을 거짓, 사기라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진정한 의미의 통합 역사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한 제안 마련이 필요하다면 군포시 의회는 시민의 찬성 여론을 모으는 등 주도적으로 협력하고 군포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국회의원, 노력을 동참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현재 군포시가 제시한 남북부 역사 통합 개발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423억 원. 만약 역사 증축 등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비는 1,500억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안양시가 평촌 신도시의 공공기여율을 타 지역보다 높게 산정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관련 조례에는 4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부분 공공기여율에 대한 불만과 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될 조례안에 주민 의견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에 용적률 330%를 기준으로 15%의 공공 기여율을 산정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공원 확보를 위해 이같이 산정했다는 게 안양시의 입장입니다. 이 15%도 단순한 그런 수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특별법에서 하면은 330%가 사실 17.8% 우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17.8%를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17.8%보다 조금 낮은 15%로 이렇게 산정한 어떤 그 법의 어떤 형평성 유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 그런 말씀. 평촌 신도시의 현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95 제곱미터로 1기 신도시 5곳 중에서 4번째로 낮습니다.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는 이를 4.2 제곱미터까지 늘리기 위해 15%의 공공기여율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400명이 넘는 주민이 의견을 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시는 입법 예고 기간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선도지구 선정이 연말로 예정된 만큼 10월에 열리는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경택 시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도우 시장님과 안양시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성과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조례를 의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신도시의 공공기여율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야 결정됩니다. 따라서 안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최종 조례안에 공공기여율이 축소 조정될지 아니면 시의회가 총대를 매야 하는 상황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오산은 지리적으로 대규모 반도체 기업이 들어선 화성, 용인, 평택 사이에 있는데요. 요즘 주변 반도체 대도시를 배경으로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동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이권재 오산시장. 이곳에 들어서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연구센터 주변에 더 많은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오산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이러한 포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미국으로 건너간 이 시장은 오산시에 이미 공장을 지었거나 투자 예정인 반도체 기업들의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투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 매뉴팩처링 본사를 방문해 투자 제안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한 오산시의 강점과 세계 3지구 인근에 30만 평 규모의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고속도로 등 최적의
교통 입지 등을 강조하면서 오산시에 우선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요. 아울러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 등에도 방문해 미국 내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산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오산시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 50만, 예산 1조 원의 경제 자족 도시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 오산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이번 미국 방문이 얼마만큼의 성과로 돌아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과학고의 추가 설립을 위한 절차와 평가 기준을 밝혔습니다. 기존 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할지 신설할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11월에 공모를 시작해 빠르면 2027년에는 개교한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추가 설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추가 지정되는 과학고는 지역 특화형이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대학급 실험 실습을 보장하고 연구 활동도 폭넓게 지원해 경기형 과학고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형 과학고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지역 내 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과학고 지정은 1단계 예비 지정, 2단계 특목고 지정위원회 심의, 교육부 동의 등 3단계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학교 설립 취지와 예산의 40점,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등은 각 30점씩 3가지로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일반고를 과학고로 전환시킬지, 새로 개교할지는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청 취지와 예산, 교육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초 공모 신청을 받은 뒤 11월 말 예비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반고에서 전환하는 과학고는 오는 2027년 3월, 새로 조성하는 과학고는 오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학고 선정까지는 예비 지정과 교육청 심의, 교육부 장관 등의 동의 등 3단계를 거치는데 최대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안양 만안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분만이 월 1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양 만안구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산부인과 분만 수가 청구가 월 평균 1건이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분만 건수가 월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수도권에선 안양 만안구가 유일하고 강원도 영월, 태백, 전남 고흥, 완도, 경남 하동 등 비수도권의 9개 지역이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시의 청소년과 청년 인구는 48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 120만 명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년과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어줄 공간이 수원시 영통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전용이었던 공간이 청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변신했습니다.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문을 연 청청스퀘어는 수원에서 생활하는 청년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공간인 청청스퀘어에선 여러 활동이 가능합니다. 최대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기 올랩에선 소규모 회의나 모임이 가능하고 컴퓨터와 복합기가 설치된 OA 공간에선 인쇄와 스캔, 제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유공간인 데크 공간에선 독서와 게임 등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오픈형 카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는 청청스퀘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청소년의 멘토로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법적 기준으로 보면 한 45만 됩니다. 50만에 가까운데 청청 스퀘어가 그 지친 친구들, 지친 청소년 청년들이 좀 즐겁게 소통하고 즐기고 함께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19일에 문을 연 청청스퀘어는 평일 저녁 9시, 주말엔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용 예약은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화성시는 도서관 보급도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30년 전 단 한 개였던 공공도서관이 이제 19개가 됐는데요. 화성시가 지역의 첫 도서관인 남양도서관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도서관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자녀와 함께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임세혁 기자입니다. 화성시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남양도서관. 지난 1994년 개관한 뒤 2017년 신축 재개관을 거쳐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양도서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30번째 생일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열리는 화성시 도서관 축제입니다. 저희 화성시 남양도서관이 화성시 최초의 도서관으로 약 30년이 지금 오래되는 해인데요. 독서의 달을 맞아서 시민들과 함께 이 30주년을 뜻깊게 보내고자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휴식하고 마음의 양식을 채우며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축제를 주제로 하는 이번 축제는 먼저 첫날인 21일에는 유명 작가 초청 북콘서트와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등이 진행됩니다. 이튿날인 22일에는 마술 공연을 비롯해 인형극과 광대극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대 행사인 도서관 스탬프 투어를 마치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 행사에 아이들을 위한 각종 공연이라든가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북콘서트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화성 지역에선 각 마을 도서관별로 작은 행사들이 열려왔지만 축제 개념의 대대적인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성시는 이번 첫 축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축제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안성은 경기 남부에서 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본래 지난 1989년까지는 안성선이라는 철도가 있었는데 폐선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안성시가 지역의 철도 역사 이웃인 평택에 놓인 경부선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입니다. 짧디 짧은 철길 하나만 남겨두고 지난 1989년 폐선된 안성선. 사라진 안성역이 3.1운동 기념관 특별 전시실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닥에는 안성역으로 가는 철길이 깔렸고 전시실 밖에는 매표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안성시가 안성 3.1운동 기념관에서 진행하는 안성선 1925 전시 모습입니다. 이번 전시는 안성 시민들의 염원인 철도가 있던 시절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전시를 통해 안성 시민이 반대해 경부철도가 무산됐다는 구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안성맞춤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 철도사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에 철도가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안성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다. 즉 경부철도가 안성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안성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먼저 그것을 오해를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특별전 안성선 1925는 안성선 개통 당시의 발전 계획을 담은 안성 기략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안성의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이번 전시를 통해 안성은 원래 철도가 있었던 곳이었다며 철도 유치의 염원을 담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성에 철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성에 철도가 있었다면, 안성에 철도가 생긴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염원 그리고 생각도 조금은 좀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한편 안성선 1925 전시는 안성철도가 100주년을 맞는 내년 8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경기도의 대표 축제 중의 하나인 경기 도자 비엔날레가 7년 만에 개최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개최지인 이천 여주 일대 가축 유행병 등으로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관객을 맞는 비엔날레 주요 전시 현장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입니다.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노는 것일까? 고양이가 나를 데리고 노는 것일까? 경기 도자 비엔날레의 주제 투게더 몽테뉴의 고양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가 언급한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길을 뒤집어 쓴 자기토 요정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초록빛을 몸에 둘렀지만 표정은 어둡고 지친 몸짓이 느껴집니다. 핀란드의 예술가 킴 시몬손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만든 모스 피플입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사람 모양 도자기 작품들도 있습니다. 김명선 작가의 작품 나의 세계를 찾아서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만의 세계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제 작품을 통해서 나는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나의 세계를 찾아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메인 전시가 진행되는 도자미술관에서는 생명의 경중이나 동물과 인간의 위계와 상관없이 평등한 생태계를 표현한 작품 몽중림, 탄자니아의 백색증 아이들에 대한 박해를 표현한 작품 등 57점의 다른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 관계자는 전시를 통해 서로의 진정한 협력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의 무게를 좀 내려놓고 투게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시와 함께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번 경기 도자 비엔날레는 10월 20일까지 이천 도자미술관과 여주 경기 생활도자미술관, 광주 경기 도자박물관 등 3곳에서 진행됩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